여자들의 이야기 이사가는 날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 편지라는 영화가 있다. 그 영화에서 사랑하던 남편이 죽은 뒤에 붙여져 온 편지를 읽는 아내 이야기가 나온다. 그 영화를 보면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내게도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지난해 곡성 시골집에서 살다가 여수로 이사를 했다. 짐들을 정리하다가 그야말로 내게는 너무나 소중한 편지 묶음을 발견한 것이다. 그 편지 묶음이 없어져서 그동안 애들이 귀찮아할 정도로 물어보고 형제들한테도 전화하여 혹시 내가 갖고 있던 편지 묶음들을 가져갔는지 가져가지는 않았는지를 수없이 물었었다. 옷장을 뒤지고 책장 갈피를 살펴봐도 편지 묶음을 찾지 못하고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린 날, 나는 새삼스레 억장이 무너지는 허탈함에 목 놓아 울기까지 했다. 왜 아니겠는가? 그 편지들이란 다름 아닌 지금은 돌아가신 내 부모님이 살아생전 우리들한테 보낸 편지들이었는데, 편지 찾는다고 집안 뒤짐을 하다가 평소에 잊어버리고 있던 것을 발견한 것이 있었다. 바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상장 묶음이었다. 개근 상장, 정근 상장, 우등 상장은 물론이려니와 그때 이 지방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호남예술제라는 대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크레파스 그림으로 우수상을 받았던 것, 4H회 마을 문고에서 연 독서 감상문 모집에서 찻상을 받았던 것, 방공 글짓기, 저축 글짓기 대회에 나가 자격상 받은 것 등등이 이제는 누렇게 변색된 채 노끈으로 묶여있는 것을 딸아이가 발견하고는 엄마 찾았다 찾았어 하는 것이었다. 나는 상장 묶음들을 뒤적이며 또 울었다. 그 상장 받아왔을 때의 부모님 모습이 선하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내가 받아온 상장을 바람벽에 붙여놓고 집에 오는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고는 했다. 그때 우리 집에서는 부엌으로 누에를 쳤는데 바람벽에 붙여져 있던 네 상장에도 누에치기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누에가 죽으면 시커먼 물이 흘러나와서 우리들 옷에고 이불에고 누에 송장 썩은 물이 묻기 일쑤였는데 내 상장에 죽은 누에의 물에 배어 있었던 것이다. 그때는 그렇게도 징그럽게만 했던 누에 송장의 흔적이 지금만 생각해보니 내 부모의 한숨이요 눈물이었음을, 그분들의 자식들을 위한 끝없는 노동의 흔적이었음을 나는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연후에야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이다. 이사를 간다고 신새벽부터 동네 아주머니들이 밥이며 떡을 해가지고 왔다. 큰 짐은 동네 아저씨들이 드러내고 작은 짐은 아주머니들이 정리했다. 정작 주인이 나는 망연자실 빠져나가는 짐들의 잔해 속에 서 있을 뿐이었다. 5년 동안 살면서 미운정 고운정 들어버린 동네분들이었다. 짐들이 거의 빠져나가고 났을 때 눈물을 수습하고 난장판이 된 방바닥에 비질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도 찾았던 그것, 바로 편지 묶음을 발견한 것이다. 너무나 낯익은 글씨체, 너무도 낯익은 종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들한테 편지를 보낼 때면 꼭 양면괴지라 불리는 그 편지 전용 종이를 사용하곤 하였다. 비질하는 것도 잊어버린 채 나는 먼지투성이 방바닥에 쭈그려 앉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자식들한테 보낸 편지들을 읽고 있었다. 아무 편지나 방바닥에 펼쳐놓고 있는 동안 나는 겨우 수습되었던 눈물이 다시 비오듯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선호가 보아라. 아빠 건강이 좋아지면 선자 논이라도 어디서 새로 시작해 보려고 하니 그리 낭망은 말아라. 지금은 어려워도 언젠가는 웃음 웃고 살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지금은 이 아빠가 건강을 회복하는 일만이 급선무인 것 같구나. 너희들이 이 아빠 때문에 고생이 많은 줄 안다. 80 아빠로부터. 나는 달궈보지도 못하고 편지지 위에 굵은 눈물 방울들을 흘리고 말았다. 그것은 아버지가 가난 말기 환자로 시골집에 혼자 누워 계실 때 휴학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댁에 구원을 요청해온 편지였다. 아버지에게는 그때 병원에 갈 돈마저 없으셨던 것이다. 이삿짐이 다 정리되고 났는데도 나는 일어설 수가 없었다.